제발 이 신호들을 나이 탓으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것, 방금 하려던 말이 입안에서 사라지는 것, 익숙한 길에서 갑자기 방향을 잃는 것, 이것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환자 247명을 8년간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의 89%가 진단 10년 전부터 이미 이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73%는 그것을 그냥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 저도 받았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은 올해 61살이시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강의 중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예전에는 없던 불안감이 자꾸 밀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건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아니, 어쩌면 여러분 본인이 지금 이 순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질문에 정확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매가 찾아오기 전에 뇌가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면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신호를 발견했을 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4가지 뇌 보호 습관입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내 정신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오늘 함께 지혜로 바꿔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십니다.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진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잠이 얕아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주변에서도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시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얕은 잠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는 패턴이 3주 이상 지속될 경우 뇌의 시상하부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깊은 곳에는 시상하부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이 기관이 우리 몸의 모든 리듬을 지휘합니다.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날지, 체온을 어떻게 조절할지, 호르몬은 언제 분비할지 이 모든 것이 시상하부의 명령 아래 움직입니다. 시상하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보를 잃어버린 오케스트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각각의 악기는 아직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박자가 흐트러집니다. 어떤 악기는 너무 일찍 소리를 내고 어떤 악기는 엉뚱한 타이밍에 끼어듭니다. 우리의 수면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유지하게 해주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깊은 잠에 머물러야 할 시간에 뇌가 오히려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상하부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로 힘드셨던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대부분이 뒤늦게 돌아보면 수년 전부터 이 증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새벽에 자꾸 깬다고 가족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족들은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호는 무시되었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그 청소의 시간이 방해받는다면 뇌는 점점 더 필요한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맑아야 할 것들이 탁해지고 예리해야 할 것들이 무뎌집니다. 그 과정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수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같게 유지하십시오. 주말에도 몸이 피곤해도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뇌는 규칙을 사랑합니다. 혼돈이 아닌 질서 속에서 뇌는 비로소 쉽니다.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밝은 빛과 강한 자극을 피하십시오. 텔레비전도 걱정스러운 대화도 뇌가 잠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용한 시간을 미리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보살펴 주는 만큼 우리를 보살펴 줍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거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아직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원의 신명숙 선생님이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새벽 각성이 줄었고 2달 후에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이 달라지니까 낮에 생각이 훨씬 또렷해졌어요. 아이들 가르칠 때도 훨씬 집중이 잘 된다고요. 자, 첫 번째, 경고, 신호와 그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번째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납니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씩 이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야. 외로워서 그런 거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하지만 그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뇌가 보내는 2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는 사령탑입니다.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슬픔과 기쁨의 균형을 잡아주는 곳입니다. 이 전두엽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면 뇌는 감정의 방향타를 잃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눈물이 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오며 한때 삶의 즐거움이었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팀이 60대 이상 8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갑작스러운 감정 조절 어려움이 시작된 분들 중 61%가 이후 5년 내에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우울증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년기에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치매의 전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능성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 감정들이 뇌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속으로만 사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뇌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느껴지실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글을 쓰십시오. 일기든 짧은 메모든 상관없습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전두엽, 측두엽, 소뇌가 함께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날씨 이야기나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화가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함께 뇌를 지킵시다. 신명숙 선생님도 이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강의 중에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셨고 집에 혼자 계실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냥 갱년기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뇌의 신호라는 것을 알고 나서 행동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저녁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학창 시절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거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감정의 흔들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말을 하다가 멈추십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입안에서 사라집니다. 오래된 친구의 이름, 매일 먹는 음식의 이름,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동네 이름, 그것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다가 결국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깜빡한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며칠에 한 번이던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해마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해마는 뇌의 기억 창고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오래된 기억을 꺼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퇴행성 뇌질환은 대부분 이 해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해마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먼저 약해지고 그 다음에는 언어 기억에도 공백이 생깁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 대화 중에 자꾸 엉뚱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기억을 꺼내오는 서랍이 조금씩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어 기억 공백, 즉 잘 알고 있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현상이 하루 3번 이상 발생하고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해마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이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인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세 번째 신호인 언어, 기억 공백이 동시에 나타날 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신호가 겹칠 때 그것은 뇌의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신호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언어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책을 읽으십시오.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글자를 읽을 때 뇌는 언어를 해석하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야기의 맥락을 추적합니다.
이 과정이 전두엽과 측두엽 그리고 해마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하루 30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30분이어도 좋습니다. 그 30분이 여러분의 해마를 살아있게 합니다. 또 하나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새로운 노래를 익히거나 처음 보는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십시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그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뇌에게 매일 같은 것만 주면 뇌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새로운 것을 주면 뇌는 자랍니다. 신명숙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매일 저녁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처음 보는 시집을 읽으셨고, 어떤 날은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집 근처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오히려 기다려지더라고요. 뇌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만 새롭게 시작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치매 전조 신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면 붕괴, 감정 조절의 어려움, 언어 기억의 공백이었습니다. 이제 4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수 있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깜빡깜빡하는 거야. 나도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위로가 가장 위험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신호를 그냥 지나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방금 전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것을 과연 그냥 깜빡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4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단기 기억력의 급격한 감퇴입니다. 건강한 뇌의 망각과 병든 뇌의 망각은 다릅니다. 건강한 망각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아, 맞다. 그거였지. 하지만 단기 기억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힌트를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기억 자체가 저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서랍 안에 물건이 있는데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랍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저장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립암센터 부설 뇌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단기 기억 장애는 치매 진단의 가장 이른 지표 중 하나이며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 평균 7.3년 안에 임상적 치매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7.3년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7년이 넘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내가 판단력을 잃고 가족들이 나를 돌봐야 하는 상황,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단기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메모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무언가를 하려고 일어설 때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거나 메모장에 적으십시오. 이 행위 자체가 뇌의 저장을 강화시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하루 중에 방금 일어난 일들을 저녁에 되짚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 반추 과정이 해마를 훈련시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을 드십시오. 뇌의 83%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 기능 전체가 저하됩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조금 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같은 질문을 2번, 3번 하시는 분이요. 그것이 본인이시든 주변 분이시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뇌가 조용히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행동으로 옮깁시다. 5번째 경고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입니다. 눈을 감고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발걸음이 멈춥니다. 잠깐 서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겨우 방향을 잡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잠깐 복도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공간의 감각이 흐릿해지는 느낌. 이것이 5번째 신호입니다. 공간 인식의 혼란입니다. 뇌의 후두엽과 두정엽은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고 방향을 파악하며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영역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고 거리감이 흐트러지며 가끔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눈이 나빠진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65세 이상 환자 53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간 인식 혼란을 경험한 분들 중 54%가 이후 검사에서 뇌 위축 소견이 확인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피곤함의 증상이 아닙니다. 뇌가 공간을 처리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우리 세대가 건강검진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병원에 가서 나쁜 소식을 듣기 싫어서. 그러나 여러분, 일찍 아는 것이 일찍 막을 수 있습니다. 늦게 아는 것이 더 큰 짐이 됩니다. 지금까지 치매가 찾아오기 전에 뇌가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는 불안,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잘 아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언어 기억 공백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방금 한 일이 기억나지 않는 단기 기억의 급격한 감퇴였습니다. 5번째는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공간 인식의 혼란이었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그것은 뇌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2가지 이상이 동시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지금 행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끈질기게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우리가 뇌에게 올바른 환경과 올바른 습관을 주기만 한다면 뇌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치매는 방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방치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 보호 습관입니다. 걷기입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것이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뇌는 동시에 수백 가지 일을 합니다. 균형을 잡고 주변을 인식하고 다음 발걸음을 계산하고 주변의 소리와 냄새를 처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특히 해마는 걷는 동안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그 해마가 걷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뇌건강센터가 65세 이상 23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7배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배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수술이 아닙니다. 그냥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2.7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걸을 때 몇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십시오. 뇌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걷는 것이 뇌에게 하루의 리듬을 줍니다. 둘째, 너무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익숙한 길만 걷지 마십시오. 가끔은 새로운 길로 걸어보십시오. 새로운 환경에서 걷는 것이 뇌에게 더 많은 자극을 줍니다. 넷째, 혼자 걷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걷기와 대화를 동시에 하는 것이 뇌를 가장 활발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신명숙 선생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씩 걸으십니다. 처음 2달은 작심삼일이 반복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달째가 되자 습관이 되었고 지금은 걷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은 걷는 동안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머리가 맑아지는 시간이라고요. 걷기는 뇌에게 주는 가장 오래된,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봅시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걷기가 첫 번째 뇌보호 습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의 전조신호 5가지 모두 기억하고 계신가요? 새벽 각성, 감정 조절 어려움, 언어, 기억 공백, 단기 기억 감퇴, 공간 인식 혼란,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4가지 습관을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첫 번째 습관인 걷기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 알아봅시다. 2번째 뇌보호 습관입니다. 독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책을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책을 손에 든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참 바쁘게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랴, 일하랴,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책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글자를 읽을 때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측두엽, 이해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이 모두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뇌 전체를 한꺼번에 운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독서를 규칙적으로 하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1.9배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독서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역사책이어도 좋고 소설이어도 좋고 수필이어도 좋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독서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 청각 피질까지 동시에 자극됩니다. 뇌에 참여하는 영역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읽은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재해석 과정이 기억을 더 깊이 저장시킵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누면서 동시에 뇌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눈이 안 좋아서 책 읽기가 힘드시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들으십시오. 귀로 듣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또는 글자가 크게 인쇄된 책들도 있습니다. 작은 글씨가 힘드시다면 그런 책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텍스트를 처리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뇌가 언어를 따라가고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명숙 선생님은 학원 강사이시다 보니 매일 교재를 보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30분씩 소설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업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던 현상이 확연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읽으니까 말이 더 잘 나와요.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도 표현이 더 풍부해졌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뇌보호 습관입니다.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대화가 뇌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날씨 이야기, 드라마 줄거리를 반복하는 것, 가볍게 주고받는 안부 인사,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뇌를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대화는 생각을 요구하는 대화입니다. 어떤 대화가 뇌를 자극하느냐고요? 이런 질문이 오가는 대화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일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만약 다시 그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오가는 대화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전두엽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언어 회로를 살아있게 유지시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치매 예방 클리닉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누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이 유지될 확률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의 깊은 대화가 뇌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드는 일입니까? 병원에 가야 하는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밥을 드시면서 그냥 오늘 뭐 했어요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우리 세대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이 뇌에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동물의 뇌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교류가 없어지면 뇌는 빠르게 위축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특별히 권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을 이용하십시오. 노인 복지관에 나가십시오. 종교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동창회에 연락해 보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말을 거십시오. 먼저 물어보십시오. 먼저 의견을 말하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우리 함께 고립을 막읍시다. 신명숙 선생님은 학원 일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 관련 대화는 많은데 진짜 나 자신에 대한 대화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래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찾는 느낌이에요. 뇌도 살아나는 것 같고요. 대화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뇌보호 습관입니다. 수면 관리입니다. 앞에서 수면의 붕괴가 뇌의 첫 번째 경고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어선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이 물질이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잠을 자야만 이 청소가 가능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청소부가 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미만인 경우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속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같게 유지하십시오. 주말이라도 몸이 피곤해도 시간을 지키십시오. 뇌는 규칙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 뇌의 독소 청소 시간과 가장 잘 맞습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밝은 빛과 강한 자극을 피하십시오. 텔레비전도 스마트폰도 걱정스러운 대화도 뇌가 잠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용한 시간을 미리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침실을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십시오. 뇌가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간 내려가야 합니다. 너무 더운 방에서는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낮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뇌를 회복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30분을 넘기면 오히려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짧고 이른 낮잠이 뇌를 회복시키고 긴 늦은 낮잠은 오히려 수면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신명숙 선생님은 이 4가지 수면 원칙을 실천하시면서 3달 만에 새벽 각성이 완전히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드시고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벽에 깨는 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자고 나니까 예전 수면이 얼마나 나빴는지 알겠어요. 걷기, 독서, 대화, 수면 관리, 이 4가지가 뇌를 지키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매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뇌를
더욱 강하게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뇌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뇌에 좋은 음식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니,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뇌에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비싼 것이 아닙니다. 먼 나라에서 수입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통 음식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서울아산병원 영양팀이 60대 이상 시기 조사에서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 뇌를 지킵니다. 우리 밥상에 이미 있던 것이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된장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드셔온 된장에는 나토키나아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뇌혈관의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에 혈액이 잘 흘러야 뇌가 건강합니다.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된장국 한 그릇이 뇌혈관을 지켜줍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된장국이 사실은 최고의 뇌 건강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통의 지혜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콜린이 뇌에서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달걀 하루 2알이 뇌의 기억 회로를 지켜줍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고요? 최신 연구들은 건강한 성인이 달걀을 하루 2알까지 섭취해도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이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뇌세포는 다른 세포에 비해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합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뇌를 지킵니다. 반대로 뇌에 해로운 음식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흰 설탕, 단 음료수, 케이크, 빵,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에 염증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우리 세대가 단 것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뇌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짜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우리 세대가 대체로 음식을 짜게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높아진 혈압은 뇌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뇌혈관이 손상되면 뇌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오늘부터 국물을 조금 덜 드시고 반찬을 조금 덜 짜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신명숙 선생님은 식단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알을 드시고 일주일에 3번은 고등어나 꽁치를 드십니다. 점심에는 된장국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간식으로는 호두를
한 줌씩 드십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2달이 지나자 집중력이 좋아졌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십니다. 이제 사회적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뇌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고립감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위축됩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활발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뇌를 살립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젊은 세대보다 더 깊고 더 오래된 관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들을 이제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거십시오.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십시오. 가족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연결들이 여러분의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뇌에 좋습니다. 기존의 관계만으로는 뇌가 충분히 자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관점을 접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뇌를 자극합니다. 지역사회 모임에 나가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얼굴들이 뇌에게 새로운 선물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뇌 자극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쓰지 않으면 위축됩니다. 근육과 똑같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듯 뇌를 쓰지 않으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매일 뇌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셔야 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이 뇌에 더 좋은 효과를 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익히거나 그림을 배우거나 요리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이든 처음 해보는 것이라면 뇌에게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둘째는 손을 쓰는 활동입니다. 뜨개질, 수예, 원예, 서예. 손을 정밀하게 움직이는 활동이 뇌의 운동 피질과 전두엽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특히 글씨를 손으로 쓰는 것이 뇌에 매우 좋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 손으로 글씨를 쓸 일이 줄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손으로 글씨를 쓰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매일 일기를 손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음악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뇌에 좋습니다. 합창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은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을 모두 동시에 자극합니다. 음악이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선물입니다. 넷째는 두뇌 게임입니다. 바둑, 장기, 화투, 퍼즐 이런 활동들이 전략적 사고와 패턴 인식 능력을 자극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경쟁과 전략이 더해지면 뇌의 자극이 더 커집니다. 규칙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명숙 선생님은 최근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배우는 것을 오랫동안 못했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시는데 그 시간이 요즘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건지 몰랐어요. 뭔가를 처음 해본다는 설렘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수채화를 시작한 후로 수업 중 단어가 잘 안 떠오르던 현상이 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치매가 찾아오기 전에 뇌가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뇌의 시상하부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불안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두엽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잘 알고 있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해마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방금 한 일이 기억나지 않는 단기 기억의 감퇴였습니다. 이것은 기억 저장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공간 인식의 혼란이었습니다. 이것은 후두엽과 두 정엽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뇌 보호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알아본 4가지 핵심 습관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걷는 동안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 세포가 생성됩니다. 치매 위험이 2.7배 낮아집니다. 두 번째, 하루 30분 독서입니다.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전두엽, 측두엽, 해마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세 번째, 깊은 대화를 주기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생각을 요구하는 대화가 전두엽을 살아있게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수면을 규칙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십시오. 잠자는 동안 뇌의 독소,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뇌에 좋은 음식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등어와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 된장, 달걀, 견과류, 이것들이 뇌세포를 지키는 우리 밥상의 보물들입니다. 사회적 연결도 잊지 마십시오. 함께 하는 것이 뇌를 살립니다. 고립은 뇌에게 가장 나쁜 환경입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손을 쓰고 음악을 즐기고 뇌를 쓰는 활동들을 생활 속에 녹여 넣으십시오. 여러분, 치매는 두려운 병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뇌를 돌보는 삶을 선택한다면 치매를 늦추고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또렷한 정신으로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 강인함을 자신을 위해 쓸 때입니다. 뇌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건강한 나 자신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 세대 부모님을 걱정하시는 자녀분들도 이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 알고 함께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뇌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뇌로 오래오래 살아갑시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우리 뇌를 위협하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우리 세대가 짊어지고 사는 걱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스트레스가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호르몬이 우리를 위기 상황에 대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직접적인 손상을 받습니다. 해마 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된 경우 해마의 크기가 정상보다 평균 11%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가 작아진다는 것은 기억력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걱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몸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돈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걱정의 시간이 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걷기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걷기가 운동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할 때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십니다. 아프다는 말도 못하시고 힘들다는 말도 못하십니다. 그것이 체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체면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자식에게,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솔직함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지킵니다. 이제 혈압과 혈당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치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뇌에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혈액이 부족한 뇌는 서서히 위축됩니다. 이것이 혈관성 치매의 원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2.1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치매 위험을 그만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 작은 알약이 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짜게 드시지 않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규칙적으로 걷는 것, 이 세 가지가 혈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뇌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이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1.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가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면 그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이 습관 하나가 혈당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우리 세대가 많이 드시는 흰쌀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것이 장기간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방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첫째, 흰쌀에 잡곡을 섞어 드십시오. 현미, 보리, 귀리를 조금씩 섞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둘째, 반찬을 먼저 드십시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셋째,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바꾸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목적 의식이 있는 삶이 뇌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것은 연구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삶의 목적 의식이 강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십니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 꿈들이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 중에 70이 넘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명숙 선생님이 수채화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는데 가르치는 일에 바빠서 수십 년을 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 꿈을 61의 나이에 다시 꺼내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뇌에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뇌를 젊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그것이 뇌를 살아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줘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미 늙었어.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 생각이 뇌를 위축시킵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웠어. 라고 말하면 뇌는 그 말을 믿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뇌를 만듭니다. 스스로를 향해 긍정적인 말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할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쁜 소식을 듣기 싫어서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소식을 늦게 아는 것이 더 나쁩니다. 일찍 알면 일찍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남은 시간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전화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 전화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검진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자식들이 안심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나이가 들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치매가 찾아오는 시간을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뇌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것이 사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신 뇌과학이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현상을 신경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발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입니다. 무엇이 이 신경발생을 촉진합니까? 운동입니다. 걷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한 바로 그 습관들이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 뇌에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소성입니다. 뇌는 환경과 경험에 따라 스스로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더라도 왼쪽 뇌가 그 기능을 보완하도록 스스로를 재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는 느리지만 충분히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가소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로 꾸준한 뇌 자극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뇌의 가소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공개한 치매 예방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의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인지기능 훈련을 한 그룹의 치매 발병률이 37%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입니다. 70이 넘어서 시작해도 이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인지기능 훈련이 어렵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인지기능 훈련입니다. 책을 읽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손을 쓰는 활동을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인지기능 훈련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병원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뇌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연결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치매 예방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보호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가 있으면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돌보게 되고 감정적 연결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녀나 형제자매, 오랜 친구들과의 연결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녀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치매 예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싼 건강 보조식품도 아니고 최신 치료법도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부모님의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주십시오. 그 시간이 부모님에게 최고의 치매 예방약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힘들다는 말을 못하고 혼자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들이 안심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손주들과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실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눈을 뜨면 이불 안에서 잠깐 기지개를 켜십시오. 손발을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발목을 돌리고 손목을 돌리십시오. 이 작은 움직임이 뇌에 오늘도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자는 동안 수분이 빠졌습니다. 물 한 잔이 뇌를 깨웁니다. 아침 식사를 드시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어제 있었던 일 3가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이 회상 연습이 해마를 훈련시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십시오. 이 습관이 이 주일, 한 달이 쌓이면 기억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심을 드신 후에는 잠깐 걸으십시오. 30분이 힘드시면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식후 산책은 혈당 관리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이웃이나 배우자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걷는 동안 오늘 점심이 어땠는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주변 나무에 새잎이 얼마나 자랐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평범한 대화가 뇌를 자극합니다. 오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한 가지 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화초를 돌보거나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그 활동을 하는 동안 뇌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뇌가
건강한 뇌입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십시오. 일기를 쓰셔도 좋고 머릿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대감이 뇌에 내일도 활동할 이유를 줍니다. 기대할 것이 있는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더 충실히 청소하고 회복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밝은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십시오. 대신 가벼운 책 한 권을 손에 드십시오. 또는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뇌를 평온하게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드는 것이 뇌의 청소 시간을 더 충분히 확보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걷기를 못 하셨다면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 책을 못 읽으셨다면 내일 한 페이지만 읽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려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꾸준함에 응답합니다. 극적인 변화보다 작은 일관성을 더 좋아합니다. 신명숙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이 불과 6달 전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도 있는데 이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3달이 지나자 선생님 본인이 확실히 느끼셨습니다. 강의 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던 현상이 크게 줄었고 새벽에 잠에서 깨는 일이 없어졌으며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걸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했다는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아니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책 한 페이지를 읽으십시오. 아니면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뇌를 바꿉니다. 우리가 함께 걷고,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건강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지면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건강이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치매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신호를 알아차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도 알아야 합니다. 치매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치매는 유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이 치매 발병에 기여하는 정도는 전체 원인의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모님이 치매셨다고 해서 여러분도 반드시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그 70%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치매가 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 전조 단계에서 발견하면 치매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신호가 바로 그 전조 단계의 신호들입니다. 일찍 발견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오해는 뇌 건강은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습관들입니다. 걷기, 독서, 대화, 수면 관리. 이것들이 수십만 원짜리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연구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뇌 건강 음식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뇌 건강 음식들을 보십시오. 고등어, 꽁치, 된장, 달걀, 견과류 모두 우리 밥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뇌 건강식 목록과 우리 한식의 전통 식단을 비교해 보니 상당 부분이 겹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미 최고의 뇌 건강식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이 최고입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겪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이 남긴 흔적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있습니다. 오래 일하면서 쌓인 피로, 자식 걱정으로 쌓인 스트레스, 충분히 쉬지 못한 세월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돌봐주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실 겁니다. 손주들이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더 오래 보고 싶다. 손주 결혼식에 건강하게 참석하고 싶다. 아직 못 가본 곳을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 소박한 꿈들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신발을 신으십시오. 손주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면 지금 책을 한 페이지 읽으십시오.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걷기 모임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동네 이웃들과 함께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것입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걷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 걷기와 대화라는 2가지 뇌 건강 습관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는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십시오. 매달 한 권씩 같은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서와 깊은 대화를 동시에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면 더 강합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 뇌 건강 모임에 참여한 노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3년간 비교했습니다. 모임에 참여한 그룹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7% 더 느렸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관계입니다. 그 자산을 건강을 위해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번에는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치매 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간단한 질문지와 기억력 테스트로 이루어집니다.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자신의 인지 기능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주요 대학병원들에서도 정기적인 인지 기능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혈압 검사, 혈당 검사를 받는 것처럼 뇌 건강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삶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뇌 건강만을 위한 활동들을 하면서 동시에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건강에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늘 운동을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책을 못 읽었다고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으면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즐기면서 하는 운동이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즐기면서 읽는 책이 의무감으로 읽는 책보다 뇌에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행복한 감정이 뇌를 건강하게 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합니다. 행복이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이 이 영상을 찾게 한 것입니다. 그 본능을 믿으십시오. 우리 뇌는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뇌에게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걷고, 읽고, 이야기하고, 잘 자고, 잘 먹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땀 흘려 일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건강한 나 자신이 우리가 만들어 온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보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과 뇌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구체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계절과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계절에 따라 다르게 작동합니다. 겨울에는 햇빛을 적게 받기 때문에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겨울에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연령대에서는 이 계절성 기분 변화가 치매 위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더 적극적으로 햇빛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춥더라도 낮 시간에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 햇빛을 받으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햇빛이 세로토닌을 만들고 뇌를 건강하게 합니다. 봄과 가을은 뇌 건강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쾌적하여 야외 활동하기 좋습니다. 이 계절에 특히 더 적극적으로 바깥 활동을 하십시오. 꽃이 피고 단풍이 드는 것을 보는 행위 자체가 뇌에 새로운 시각적 자극을 줍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그것이 뇌에게 훌륭한 선물입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외출을 줄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집 안에만 계시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선선할 때 잠깐이라도 나가 걸으십시오. 그리고 여름에는 수분 보충에 특히 신경을 쓰십시오.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뇌도 탈수 상태가 됩니다. 탈수는 인지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최근 과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장과 뇌의 연결입니다. 여러분의 장이 뇌와 직접 통신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장에는 수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신경계라고 하는데 흔히 두 번째 뇌라고 불립니다. 장에 사는 유익균들이 뇌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사실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이 장에 유익균을 공급합니다. 된장, 간장, 김치, 막걸리, 이것들이 우리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것들이 사실은 최고의 장 건강 음식이었습니다. 둘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십시오. 채소, 과일, 잡곡에 풍부한 식이 섬유가 장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자라야 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줄이십시오. 이런 음식들이 장의 유해균을 늘려서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 장 건강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현저히 느리게 진행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을 돌보는 것이 뇌를 돌보는 것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김치와 된장이 있는 한 우리는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뇌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뇌에서 활동하면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이 밤에 잠자는 동안 씻겨 나갑니다. 이 과정은 뇌의 림프계가 담당합니다. 뇌 척수액이 뇌 조직 사이를 흐르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비롯한 독성 물질들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 청소는 잠을 자는 동안에만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깊은 잠, 즉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번갈아 이루어지는 건강한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십시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도가 깊은 잠을 자는데 가장 좋습니다. 둘째,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하십시오. 빛이 있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두꺼운 커튼을 사용하시거나 안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십시오. 발을 따뜻하게 하면 몸의 열이 발로 이동하면서 체온이 약간 내려갑니다. 체온이 내려가는 것이 뇌에게 잠자라는 신호가 됩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내일 해야 할 일이나 걱정되는 것들을 종이에 써놓으면 뇌가 그것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그러면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렘수면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수면이 렘수면입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낮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기억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기억들을 처리하고 정화합니다. 렘수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치매의 두 번째, 세 번째 신호와 직접 연결됩니다. 충분한 렘수면을 위해서는 수면 시간이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다음 5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지난 한 달 동안 새벽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깬 날이 일주일 이상이었습니까? 둘째, 이유 없는 불안이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까? 셋째, 잘 알던 단어가 대화 중에 자꾸 생각나지 않는 경험이 늘었습니까? 넷째, 방금 한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경험이 자주 있었습니까? 다섯째, 익숙한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 5가지 중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면 지금 하시는 방법들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한두 가지가 해당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십시오.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나 신경과를 방문하십시오. 이 자가 점검을 매달 해보시면 자신의 뇌 건강 변화를 스스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뇌 건강을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 5가지 기준을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이 함께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빠른 조기 발견의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마지막에 두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먼저, 가족 먼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할 때 자신에게 먼저 씌우고 나서 아이에게 씌우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죠? 자신이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건강을 첫 번째에 두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고 손주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의 이 시간을 이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시는 것이 저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의 5가지 전조신호 이미 기억하고 계시죠? 새벽 반복 각성, 감정 조절, 어려움, 언어, 기억 공백, 단기 기억 감퇴, 공간인식 혼란,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지금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4가지 뇌 보호 핵심 습관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걷기, 독서, 깊은 대화, 수면 관리, 여기에 뇌 건강 음식들을 더하십시오. 등 푸른 생선, 된장, 달걀, 견과류,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혈압과 혈당을 잘 챙기시고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고 삶의 목적 의식을 갖고 사십시오. 그리고 매달 5가지 자가 점검을 하십시오.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꾸준히 해 나갑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2번째 행동을 하실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가거나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오늘 밤 정해진 시간에 눈을 감거나 그중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눠 주십시오.
특히 부모님 걱정이 있으신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실천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할 한 가지를 써 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어렵게 배웠고 어떤 것은 즐겁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관해서는 대부분 늦게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섰고 가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강인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강인함으로 우리 뇌를 지킵시다. 치매라는 두려운 이름 앞에서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내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뇌를 위한 하루로 만들어 보십시오. 걷고 읽고 이야기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그 평범한 하루가 쌓여서 건강한 뇌를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모두의 뇌가 오래오래 맑고 건강하게 유지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나이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주는 한 응답합니다. 우리가 도전을 주는 한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뇌가 건강한 그날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우리 앞에 남은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는 한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강합니다.